자, 화면에 뜬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즉, 우리 입장에서 입찰을 하려면 뭘 주의해야 되겠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일단 첫째, 말소이중 권리 찾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야. 첫째, 말소이중 권리. 자, 말소이중 권리는 뭡니까? 11월 1일자 근저당 A입니다. 그게 말소이중 권리예요. 그 다음에 그럼 임차인은요. 대항력은 전입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르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고 이 임차인은 선순위다. 즉 선순위니까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권리 분석은요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단계별로. 자, 말소인을 찾았어요. 찾았고 임차인 전입 날짜를 봤더니 선순위인 거야. 얘는 그럼 인수하는 임차인이야. 자, 마지막 확정일자를 봤더니 확정일자가 늦어. 근저당보다. 그럼 배당은 근저당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임차인의 대항력하고요 임차인의 배당하고는요 별개로 노는 거야. 별개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배당을 받냐 안 받냐, 이 얘기입니다. 요 임차인은요 대항력이 일단 있어. 자, 대항력을 확보했고요. 그 상태에서 배당을 받더니 배당은 2순위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야. 잘 생각해보세요. 2순위로 가면 지금 이 그림 같으면요 배당을 못 받겠죠. 일부는 못 받겠죠. 봐봐요. 현재 낙찰가가 1억 5천인데 근저당 먼저 주겠죠. 당연히 배당 순서는요. 근저당 1억을 주면 임차인은 5천밖에 못 받는다. 나머지 5천. 그럼 원래 임차인 1억이었잖아요. 5천만 원 받으면 못 받는 돈 5천 원. 그래요. 못 받는 돈 5천 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왜? 얘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바로 이 얘기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못 받는 것만큼 낙찰자가 물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선순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선순위로만 들어가면요 확정일자를 늦게 봐도 상관없어. 근데 후순위가 되면요 확정일자 늦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선순위 임차인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전입은 빨라. 근데 확정일자가 늦었네? 그럼 그걸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혹시나 배당을 못 받잖아. 못 받은 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입찰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케이스가요. 이런 유형 잘 봐두세요. 마치 시험 보는 것 같다. 꼭 유형 이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전입가 확정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 치자고요. 확정을 먼저 받았어. 그 다음에 근저당이 들어와. 말소이중 권리죠? 그러고 나서 전입을 했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게 선순위일까 후순위일까?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종종 들어와요. 확정일자가 빠르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선순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다시 한번 배웠던 걸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대항력을 임차인의 선순위 후순위를 나누는 건 뭐라고요? 그럼요, 전입이에요. 확정일자 전혀 아니야. 전입만 가지고 임차인의 선후를 따집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전입 날짜가 근저당보다 어때요? 늦죠. 늦으니까 후순위고요. 후순위면 곧 소멸되는 거야. 내가 혹시나 배당을 못 받아? 그럼 소멸입니다. 게다가 배당은 확정일자로 받는 게 아니야. 확정과 전입 중에서 늦은 날짜인 전입으로 가. 배당은 똑같이 2순위예요. 아까처럼. 좀 전에 본 사례처럼. 그러면 1억 5천 낙찰이다? 그러면 1억 주고 남은 돈 5천만 원 주고 못 받은 돈 5천 원. 그냥 소멸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전입을 빠른 게 좋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세 구할 입장이에요. 전세 구할 입장이면요. 전입 무조건 빨리 가야 됩니다. 대출이 없는 집에 가야 됩니다. 대출이 있는 집으로 가잖아요. 대출이 있는 집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확정일자 빨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늦어져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소멸입니다. 그러면 아니 배당을 왜 확정일자에 안 해주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전입 날짜랑 따져가지고 늦게 해주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가끔 생깁니다. 그건 법이 그래요.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봤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법력이니까 건너뛰셔도 돼요. 들으면 헷갈리기만 해. 자, 그 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그 항목에서 제3조의 2의 제2항 읽어볼게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라고 돼 있어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 얘기가 뭔 소리입니까? 두 개가 AND 조건이란 얘기예요. 대항 요건 뭡니까? 전입이라는 뜻이야.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제부터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배당에 참여를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10월 1일자에는요 확정일자만 있는 거야. 전입이 없는 거야. 그러니 배당에 참여가 안 돼. 근데 12월 1일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전입 날짜까지 와야 돼. 그때서 오니까 이제 확정은 원래 있었고 전입이 이제 생겼네? 그러니 이 날짜부터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법이에요. 그게 법 내용이야. 그거를 해석한 게 이 판결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 전입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확정일자가 온 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소송이 붙었어. 그래서 판결이 난 겁니다. 전입이든 확정이든 늦으면 늦은 날짜로 간다 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늦은 날짜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잊어먹어도 돼요. 레드, 선, 법얘기잖아요. 법얘기는 잊어먹고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핵심이야.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서
우리는 늦은 날짜가 임차인의 배당 순위를 결정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과정은 된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 전입과 확정 중에서 늦은 날짜가 배당 순위를 결정한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전입 확정을요 항상 같은 날짜에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날짜가 달라지면요 무조건 늦은 대로 가기 때문에 결론은 전입하는 날, 내가 이사하는 날 반드시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 일자도 받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내 전세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